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반토막난 이 기업을 바닥에서 미친 듯이 폭풍 매수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산업이 다 꽃길인 건 아니죠. 미래산업 중에서 갈 길이 먼 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산업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런 미래산업에 글로벌 대기업이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2021년도에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빠졌습니다. 엄청난 낙폭이 나왔고요. 정말 반토막이 났고요. 근데 이 산업이 언제 올라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관련 산업에 뛰어들면서 여기에 대한 빅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도대체 어떤 산업에 뛰어들었고 그 산업이 어떤 식으로 커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렌 버핏의 이번에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죠. 워렌 버핏도 171조의 현금을 챙겼다. 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좀 꺾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하반기에 소비 감소를 예상을 하고 1,300억 달러 하나로 171조 정도의 현금을 비축을 하면서 경기 침체와 저가 반영을 대비한 것으로 현재 시장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의 입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버핏의 포지션이 주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월가에서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실제로 워렌 버핏은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재고 축적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재고 축적은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요. 원래 100만 원 쓰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씩 돈을 과시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원래는 이 100만 원에 맞춰서 수요를 측정해야 되는데 150, 200만 원에 맞춰서 수요를 측정하다 보니까 과대평가하게 만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나라에서 돈을 잠그고 이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자 당연히 기업에 대한 실적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워렌 버핏이 이렇게 171조의 현금을 챙겼다면은 판 종목이 있고 안 판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종목을 안 팔았냐 하고 봤더니 애플에 대한 지분 가치가 무려 20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등등등등의 종목이 있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애플에 대한 비중이 46.4%입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보유할 정도로 회전율이 낮고 소수의 종목을 집중 보유하는 성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직접 말을 하기를 과거에는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싼 종목을 팔고 더 싼 종목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싼 종목은 사고 비싸지면은 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번에 애플 주식을 200조 원어치 보유한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애플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는 게 바로 이번에 워렌 버핏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다 투자할지 몰라서 애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애플 주식은 팔 생각이 전혀 없다. 애플이 버크셔가 소유한 어떠한 사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업, 베스트 사업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애플의 강점으로는 브랜드 충성도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능력을 가진 애플의 장기적인 성공에 대한 믿음이 상당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시를 들었냐?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카드와 아이폰, 이 1,500달러짜리의 아이폰과 35,000달러짜리의 서브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35,000달러짜리 서브카를 포기하고 아이폰을 선택할 만큼 경쟁력이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가 상당하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이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이 충성도를 갖고 있는 애플이 어떤 산업을 하냐가 사실 그 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엄청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핸드폰 시장도 그렇고 노트북 시장,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시장, 에어팟, 이 헤드셋 시장까지 애플이 끌고 가는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애플이 이번에 MR 헤드셋에 도전을 합니다. 다음 달 10일에 다음 달 5일에서 9일, 6월 5일에서 9일에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3에서 이번에 애플이 개최하게 됩니다. 업계는 예상대로 애플이 새 운영체제인 iOS 17을 발표와 동시에 첫 혼합 현실 헤드셋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해외 IT 업체들은 애플이 이번 WWDC 23에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MR 헤드셋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애플이 2014년도에 애플워치를 출시한 이후에 새로운 하드웨어의 제품을 출시한 적이 없거든요. 즉 10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파급력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싼 헤드셋으로 예상이 되는데 400만 원대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에 애플의 MR 헤드셋이 올해 출하량이 10만 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MR 헤드셋을 출시한다 했을 때 팀 쿡이 목표했던 게 한 300만 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90만 대로 줄였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10만 대도 못 미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올해 전 세계 VR과 AR 헤드셋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8.2% 감소한 745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런 헤드셋 자체가 시장에서 트렌드를 못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했던 기업이 누가 있어요? 메타가 있죠. 메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이끌지 못했지만 애플이 뛰어들면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MR 헤드셋은 애플이 7년 넘게 공들인 야심작이고요. 얘네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인수한 기업이 무려 7곳입니다. 즉 우리는 이거 하나 만들자고 기업을 7개를 인수한 거예요. 거기다가 팀 쿡이 매년 10억 달러, 1조 3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이 MR 헤드셋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팀 쿡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과 VR에 대한 시장이 죽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잠재력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이게 처음에 에어팟이 나왔을 때도 누가 귀에 콩나물을 꽂고 다니냐 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다 꽂고 다니죠. 에어팟 맥스가 나왔을 때 너무 과하다. 60만원, 70만원, 80만원짜리 헤드셋을 누가 사냐 했지만 결국에는 다 씁니다. 이렇게 애플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다만 가격이 가격이기 때문에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려면은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 삼성전자가 선보일 증강현실 헤드셋은 본격적으로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 삼성전자에서 선보일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헤드셋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초에 갤럭시 23 공개 행사에서 퀄컴과 구글과 협력을 해서 혼합 현실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를 삼성이 했었죠. 근데 삼성이 더 낮은 가격에 이걸 생산해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계열사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부터 배터리, 카메라, 반도체, 확장현실 헤드셋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삼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삼성이 이 시장에서 더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내달 초에 MR 헤드셋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자 애플의 출시 시점과 간격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삼성에서 이 헤드셋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애플의 헤드셋과 그 격차가 출시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나게 되면은 사실 이 시장 자체를 애플이 다 장악해 버리면은 애플의 MR 헤드셋에 맞춰서 뭐 게임이든 영화든 여러 가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즉 이 시간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XR 시장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메타가 지난해까지 8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그나마 이 시장에서 볼 거는 메타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거겠죠. 근데 지금은 메타가 잡고 있는 게 맞지만 앞으로는 누가 잡는다고요? 애플과 삼성 간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 헤드셋의 높은 가격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나 뭐 콘텐츠 제작자 혹은 이 MR 헤드셋을 써야 되는 전문가 중심의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플과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삼성은 더 저렴한 가격에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전략으로 갈 것으로 현재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과 삼성이 노리는 타겟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두 기업 간의 경쟁 구도이면서 상생 구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MR에 상당히 중요한, XR에 상당히 중요한, AR에 상당히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바로 디스플레이죠. 일단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7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마이크로 OLED 업체인 이매진을 2,900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 OLED가 뭐냐? 1인치 안팎의 작은 크기의 초고해상도를 구현한 디스플레이로 AR, VR, MR 등 XR 기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미지는 이 다이렉트 패터닝이라는 마이크로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마이크로 OLED는 XR 기기에 탑재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기사가 나왔던 것도 XR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회사를 인수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정말 산업이 커질 수 있냐? 그 산업의 시발점이 바로 애플로부터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이매진사들인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과 뭐 XR 빅뱅서 중국, 일본, LG 앞지를까? 무슨 얘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XR 기기에 적용 가능한 RGB 올레도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합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올레도스가 도대체 뭐냐?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올레도스를 이용해서 삼성전자랑 이제 XR 기기들 만들 거 아니에요. 애플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 산업에 소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부분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죠. 이미 사람 수는 정해져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두 개씩 갖고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들처럼 수집해가지고 5개, 6개, 7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됐고 TV에 대한 수요도 정체가 됐습니다. 물론 성장할 수 있겠지만 성장의 폭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XR은 수익성이 높은 부품의 수요로 증가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XR, 특히 아이폰이 이번 내달에 5일에서 9일 날 만약에 이 MR 기기를 출시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시장의 여파가 커지면서 OLED 시장도 같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게 애플이죠. 그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 기대에 맞춰서 MRADC 이슈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내달 5일에서 9일이면 사실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료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물론 해당 이 출시가 연기된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1회 이상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2개를 준비해 왔으니까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야스입니다. 얘네는 OLED 증착 장비 업체입니다. 얘네가 바로 LG 디스플레이에다가 15.32%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고요. 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동맹을 맺고 OLED 패널 공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에 시장에서 이미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LG와 삼성과 OLED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엮여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계약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야스가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로 8.6세대 OLED 4조 투자의 AOI 공급이 부각이 됩니다. 자, 2002년도에 삼성전자 협력 업체로 LCD 그리고 OLED용 자동 광학 검사 장비를 20년 동안 공급한 기업이고요. 얘네가 국내 최초로 LCD용 AOI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세계 최초로 아몰레드 AOI 장비 개발을 한 기업이 바로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AOI가 뭐냐? 빛의 반사 광량 차이를 통해서 결함 유무를 검출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양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부장에 대한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에 HB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 상승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B 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장에서 다가오는 MR에 대한 헤드셋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OLED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속에서 먼저 보셔야 되는 종목 2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나는 디스플레이 너무 이 산업의 성장성이 좀 적을 것 같고 나는 이거보다 더 미래 산업을 보고 싶다. 그 미래 산업의 수혜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와 그 포인트와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투자에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리포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하나 나옵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설치했을 때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010 땡땡땡땡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설치 후에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두 번째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시면요. 밑으로 스크롤 내리셨을 때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이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드는 이슈와 그 이슈에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장 급등 뉴스,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 나왔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셔도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 후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6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